장재민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행사사부 절차에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해주는 합의 절차가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이런 것이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절차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 행사사부 절차에서 유일한 제도인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행사소송 절차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사사부 절차에서 경찰 단계나요, 재판 단계를 살펴보더라도 그 어디에도 이런 절차는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된 지가 이미 10년이 훨씬 넘은 제도고요.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다 하더라도 이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야 당연히 모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행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고소의 목적이 뭐냐, 과연. 자, 첫 번째, 행사처벌, 상대방에 대한 행사처벌이겠죠. 두 번째, 이에 대한 피해 회복,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당사들의 관계라든지 어떤 당사자의 특징이라든지 또는 사안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즉,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고소를 하시면서 나는 상대방의 행사처벌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행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어떤 피해 회복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합의 및 피해 회복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고소를 했지만 고소 이후라더라요, 당사 간에 어떤 기존 관계가 연락이 되는 관계라든지 또 3자를 통해서 충분히 합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서로 얘기가 된다면 사적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일종의 수사 방해라든지 증거인멸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범위를 넘어서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개인 간의 합의가 무조건 금지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잘 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고소를 하신 이후에. 자, 그런 경우에는 합의서 작성, 또는 고소채하서 작성의 제출, 또는 처벌불원서 작성 제출, 이런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 단계로 오면 오늘 말씀드릴 행사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단계를 보면 이제 피해자 분들께서는 요건에 해당된다면 배상 명령 신청을 또 하실 수 있고요. 또 서로 그동안에 이제 합의를 많이 이제 노력을 해보았거나 또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서 자기 양형에 좀 반영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 신설된 행사 공탁 제도라는 것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 행사 절차의 경우에서 해결이 전혀 이런 것들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원래 주 목적인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 등을 통해서 피해 회복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즉,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요, 고소의 목적이 조금씩 다르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수사기관은 수사가 주 목적이고요.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반드시 합의 절차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를 하시고 이 행사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또 전체 행사사부 절차에 대한 이해가 이런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분들께서는요, 고소만 하면 수사기관에서 내 돈을 다 받아준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행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행사소송 절차는요, 행사소송 분쟁에서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행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
뭐 이렇게 탄생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검찰에서 형사 절차 진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대한 오랜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에 대한 고민 끝에 탄생한 제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면요, 검찰은요, 통상 1개월 내내 이제 형사소송 회부에 대한 적합한 사안을 검토해서 해당 수사 담당 검사실, 검찰 수사관이 당사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동의 여부를 유선 전화 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절차에 통해서 이제 뭐 둘 다 양쪽 다 동의한다고 하면 이제 형사소송 절차에 의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형사소송 대상 사건은 그러면 어떤 사건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요. 뭐 규정을 보면 차용공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한 발생한 분쟁, 사기 횡령 배임 등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그리고 이제 개인 간의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경제 침범, 지적 재산권 침해, 의료 분쟁, 임금 체물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 또 기타 형사 조정에 해부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자, 그리고 고소사건 이외에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위 1, 2, 3에 준하는 사건. 예, 즉 뭐냐, 고소사건 외에도 인지사건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만 이 적합한지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은 분쟁 해결에 적합해서 형사소송에 해부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뭐 적합하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당 수사 검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 형사소송 대상 사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요, 이제 피의자의 도주, 증거 인멸 염려, 또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뭐 이거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형사조정 절차에 해부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소시효는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좀 곤란한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제외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게 고소장 등 증거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힘이 없음, 공소권 없음, 제가 안 됨 사유가 해담이 명백한 경우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봐야 된다. 예. 명백하는 것은 아예 명백하다. 그런 뜻을 얘기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여기 쭉 보시면요. 결론적으로는 이 고소장 작성이 중요하다. 이런 걸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합의 절차가 절차가 이제 형사소송 절차인데, 형사소송 절차가 서로 이행이 제대로 한번 진행해 보려면요. 어쨌든 이 피해자 고소인 입장에서 상대방이 안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피해자 고소인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그 가해자 피의자 입장에서 나는 하기 싫다 이렇게 놓는다면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해자 피의자 입장에서 왜 어떤 경우에 실무적으로 이제 이게 하게 되느냐? 자기가 대부분 이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또 인정이 돼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뭐 혐의 없이 명백하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면 자기가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얘가 합의를 해야 되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잘 작성을 해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이 절차도 의뢰가 되고 또 피해자가 이런 일거에 형사사건 절차와 더불어 일거의 피해 회복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형사소송 절차는 이제 검찰청 내에 형사소송 조정실이라고 있거든요. 조정실에 형사소송위원회 조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위원회는 형사소송위원이 있고요. 뭐 특별한 자격 보유 규정은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 능력이라든지 법적 지식 등 전문성, 항식, 등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검찰청 장이
또는 지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도록 하고요. 뭐 실무적으로는 뭐 법무사 자격 보유자, 전 검찰 수사관, 그리고 각계 추천을 받는 사람 중 적합한 자, 뭐 변호사 이렇게 행사소송위원으로 뭐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검사가 행사소송 절차를 이제 해부를 하면요, 그 사건은 이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수사는 중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수사검사는 또 필요한 경우에 행사조언 지원 업무는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실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행사조정 절차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보면요, 조정을 의뢰해서 나중에 조정에 대해서 뭐 결과가 해신이 될 때까지 뭐 대부분의 사건들은 해당 검사실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왜냐? 일단은 수사 절차를 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 중간 내용까지 그 관여할 이유도 없고, 또 관여를 한다면요, 아시다시피 이 공정성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수사를 하는 사람인데 뭐 합의 절차까지 이행한다. 그 뭐 조율한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쓸데없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행사소송 기간은 검사가 행사소송을 해부한 날부터 3개월, 뭐 이렇게 이제 뭐 3개월 이내 규정되어 있는데, 뭐 실무적으로는 뭐 대부분 다 3개월을 해서 해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 뭐 조정 기간이 짧아서 합의 안 된다, 뭐 그렇게 경우는 거의 없다. 주로 다 합의가 자체가 안 되거나 또는 합의 조건에 이제 그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율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결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뭐 기간이 연장을 다 할 수 있지만 뭐 연장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사소송위원회는 행사소송 절차가 중단 또는 종료, 뭐 중단 뭐 될 수도 있죠. 서로 중간에 뭐 안 한다 그래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종료는 그 결과가 조정 성립, 뭐 불성립, 뭐 합의됐다 안 됐다 이런 거죠. 그 결과를 이제 해당 검사실로 송부를 하게 되면요, 검사는 재기 절차, 즉 수사가 중지된 절차를 다시 수사를 개시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대검찰청 통계를 한번 볼게요. 2023년 전체 행사 사건에 120만 6,419건이 있었고요. 이 중에 행사소송 의뢰를 한 사건은 6만 9,52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다고 보면 적고요. 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또 숫자가 많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뭐 6만 9,528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합의가 되느냐, 그런 절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가장 이제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행사 조정 절차를 진행을 동의를 하면 나 무조건 합의해야 되느냐? 싫어도.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합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본인 자유다. 예, 전혀 누군가 어떻게 하라 마라 그럴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사소송 절차도 결국에는 합의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절차지, 실제적으로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당사가 그렇게 요구를 하면 뭐 어떻게 조율 정도는 어떻게 장도방에서 어떻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행사소송 절차를 또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소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그 전에 이미 뭐 얘기를 해봤지만 뭐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뭐 일부러 내가 행사소송 절차를 또 할 이유는 없는 거겠죠. 자, 그러나 이제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당사자들이 행사소송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그 장점 제가 한번 말씀드리보면요, 제명과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일반 행사사건에서 피고소인 즉 뭐 피의자죠, 고소인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즉 피고소인 및 피고소인 또는 뭐 피의자는 양형의 반영이 분명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처벌에 있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우리 행사 사건에서요,
어떤 이유를 떠나서라도요, 가장 선처받을 수 있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다. 예, 다른 사회도 물론 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피해자의 합의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청 내 형사소송실에서 합의 절차를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돈이 안 들죠. 자, 그리고 자신의 입장과 이제 피해 내용에 대해서 직접 연락해서 감정 싸움하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분이 이점이겠고, 또 형사소송실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합의를 한다면 합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주장할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여기서 또 실무적으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말씀드리면,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여기에 응하면 혹시 내가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의심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피해자인지, 즉 상대방이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요, 그 수사 절차로 가려는 거고요. 이것은 어쨌든 어느 정도 실질적인 합의가 되면 적합한 좋은 사건인 경우에 한번 어쨌든 일단 합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지, 해보면 좋다는 것이지,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피해자 입장인데 지금 이 합의 절차 내가 들썩 해보면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의심받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니다. 사건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 절차하고는 관계가 없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어쨌든 양쪽 다 매우 유용한 점이 있다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는요, 해당 사건에 관한 주장사실 관련 자료를 형사소송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사소송 실무운영규칙 제15조 1항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요. 형사소송위원분들이 비슷한 사례의 합의 조건 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당사자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이 어떤 주장과 자료를 또 제출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제법 있으시거든요. 이럴 때 이제 그 전문적인 법무사 등을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사항을 잘 정리해서 또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또 형사조정 절차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미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도움을 필요하시거나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거나 의뢰하시면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금전 문제 사건들이 형사사건에도 가장 많고 또 미사사건에도 대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 절차를 이제 아무래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형사사건 절차를 민사 절차와 어떻게 적합하게 잘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이제 하나의 큰 쟁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자, 혼자 너무 고민하시다가 이것저것 판단을 하시다 보면 부족한 정보로 오히려 본인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혼자서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